지병으로 허리를 못 쓰게 된 친정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지낸 지 10년이 되어간다. 자식은 5이나 있지만 저마다 함께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. 부부 모두 일해서, 집이 마땅찮아서, 다른 지역에 살아서. 한동안 면회 때마다 어머니의 눈물바람을 봐야 했다. 어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아 음식에 제약이 많았다. 이도 안 좋아 잘 씹을 수도 없었다. 한 번은 면회 때 준 음료수 탓에 혈당이 치솟아 한참 고생했다. 그 뒤로는 아예 빈손으로 갔다.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니가 음식 투정을 했다. 요양원 음식이 밍밍하다는 거였다. 소금기가 거의 없는 환자식이니 입맛을 잃는 게 당연할 터. 전복죽처럼 몸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준비했으나 어머니 반응은 시원찮았다. 어머니는 평생 간이 세고 조미료가 듬뿍 든 음식을 즐겨 먹었다. 어머니가 그리워하는 맛이 어떤 건지 충분히 짐작이 갔다. 처음엔 모른 척했지만 면회 때마다 아이처럼 떼쓰자 마음이 약해졌다. 어머니 입맛에 맞을 만한 걸 몰래 들고 가기로 했다. 동그랑땡으로 불리는 인스턴트 고기전이었다. 짭짤하면서도 기름기가 질척하고 조미료 맛도 진한, 딱 어머니가 원하는 맛. 동시에 금기의 음식이었다. 작게 으깨 입안에 넣어주었다. 이가 거의 없는 어머니는 씹지도 못하고 혀로 몇 번 굴리다가 삼켰다. 그렇게 2개를 꿀떡꿀떡 먹어치웠다. 세상 많고 많은 사내진미 중에 그 조악한 음식을 그리 맛나게 먹다니. 새삼 민망함과 죄송함이 밀려들었다. 하지만 그것도 더는 가져갈 수 없었다. 갑작스럽게 당뇨 수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. 한참 동안 약이며 독한 주사로 겨우 떨어뜨렸다. 음식보다 약을 더 많이 삼켰을 날들. 어느 날에는 어머니가 내 귀에 대고 꼭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속삭였다. 어머니 입에서 간절히 나온 이름은 라면. 정확히는 라면 국물이었다. 나는 어머니가 45에 낳은 늦둥이다. 나이차가 큰 형제들은 결혼이나 직장 또는 학업 때문에 일찍이 독립했고 어린 나만 홀로 된 어머니와 살았다. 생계를 위해 해 뜨기 전에 나가 캄캄해져서야 돌아온 어머니. 어머니는 툭하면 저녁으로 라면을 끓였다. 싸고 간단한 데다 재빠르게 끓여 밥 한 그릇 뚝딱 비울 수 있으니 아마 최적의 선택이었을 것이다. 그런데 어머니가 상에 올리는 건 라면이라기보다 찌개나 탕에 가까웠다. 면 한 덩어리에 국물을 3인분 정도로 붓고 집에 있는 채소를 이것저것 쓸어 담아 끓였으니까. 그걸 순식간에 먹어치운 어머니는 나를 두고 늘 먼저 골아떨어졌다. 라면 국물과 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, 그리고 방 안 어둠을 밝히는 흑백 텔레비전. 어린 날의 풍경이다. 하필이면 어머니는 그 가난의 기억에 덮개처럼 눌러붙은 라면 국물을 떠올린 것인지 어머니 요구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. 오랜 병석에서 일어났을 때 처음 떠오른 음식은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. 이번에도 몰래 가져가기로 했다. 라면 국물은 보온병에 담고 해로운 건 조금이라도 빼자 싶어 면발은 따로 삶아 찬물에 헹궜다. 남편은 행여 누가 알까 망을 보고 나는 냄새가 퍼질까봐 펼쳐놓지도 못한 채 분주했다. 어머니 귀에 대고 라면을 가져왔다고 말한 순간
어머니 눈이 커졌다. 식은 면발을 국물에 적셔 입에 넣어주었다. 미지근해진 데다 기름기 없는 밍밍한 국물. 그런데도 어머니는 단숨에 들이켰다. 그 맹렬함이라니. 처음 단맛을 맛본 아기가 음식을 향해 달려드는 것 같았다. 그날은 어머니의 94번째 생신날이었다.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그 치열한 감각. 오래도록 신장투석을 받아온 지인의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눈 감기 직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청했다는데, 우리가 삶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실은 그리 대단치 않은지도 모른다.